PIC 코리아 양돈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저는 PIC 코리아 시설 팀장을 맡고 있는 황인진입니다.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돈사 설계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 중 하나며 실제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나쳐버리는 것들하고 잘 못 적용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PIC에서 공유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제가 현장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적절한 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콕 집어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 것, 온습도, 유해가스의 적절한 관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기가 되겠죠.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 것 중에 보시면 농장의 성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저는 두 번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서식 억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이 2가지 요소로 인한 호흡기 질병 때문에 적정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사육 공간 습도가 75% 이상, 아니면 어떤 경우는 벽에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습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세균 이러한 것들의 활성화를 가속시켜가지고 질병 컨트롤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적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습한 돈사 내 시설물은 부식이 빠르죠. 그만큼 유지보수의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러한 나머지 3가지 모두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하질 못할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일하는 작업자, 관리자도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적정 환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년별로 적정 실내 온도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기 컨트롤의 경우 사용자가 정한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이 설정 온도, 즉 우리가 원하는 돈방 온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다양한 시설 형태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 봐주시고 내 농장에 맞는 관리 온도, 설정 온도를 어떤 식으로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다음 구간으로 전출 시에 전입 구간의 설정 온도를 이전 구간보다 1 내지 2도 정도 올려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공간에서의 실제 환기량은 이전 구간에서보다 초기 입식 시 며칠간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사육 공간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환기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며칠간의 안정기를 거치면 다시 정상적인 온도 관리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새로 전입하게 되는 큰 공간에서의 환경을 이전 구간과 유사하게 만들어줘서 돼지들에게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자. 이게 이렇게 관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돈에서 출하까지를 3단계 자돈, 육성, 비육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다른 농장에서는 자돈을 초기, 후기, 육성, 비육 이렇게 4단계로도 나눌 수 있죠. 물론 자돈, 비육 2단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이동 시에는 전 단계보다도 1도 내지 2도 올려서 전입 시에 온도 관리해 주시는 것은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예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 환기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조입니다. 건조. 우리가 수세와 소독은 무리 없이 잘 하시죠. 올인 올아웃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세 소독 기본적으로 잘 하시죠. 물론 소독 절차를 하지 않는 농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환기를 위해서는
물론 소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건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더라도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하죠. 건조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돼지, 특히 자돈한테 적정 환기를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입 시에는 그 이전 단계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돈방의 건조입니다. 실제 예로 마른 콘크리트하고 젖은 콘크리트에 있는 돼지는 실제 체감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수세 후에 환기를 어지간히 시켜서는 건조가 되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건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돈사 바닥은 무조건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육안상으로 건조가 됐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바닥면에 습기가 아예 없도록 완전 100%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씩 던져가며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령별로 돈방 희망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약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노력을 하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특히 겨울철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다고 적정 환기를 하지 않으면 돈방 내 습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원치 않는 결과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휴식구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원어로는 컴포트 존이 되겠습니다. 즉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죠. 돈방 전체를 만족스럽게 우리가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돼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부분 일부분은 우리가 에너지나 아니면 노동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휴식구역은 분만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유자돈, 모돈, 원하는 환경이 크게 다르죠. 하지만 돈방은 모돈한테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자돈한테는 보온구역을 설정해 줌으로써, 즉 휴식구역 같은 걸 얘기하겠죠.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만사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유개시 자돈에게는 대개 30도 이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포유자돈이 여기에만 머물지가 않죠. 다른 활동이 필요할 때, 즉 배변 활동이나 먹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 구역을 잠시 벗어났다가 필요시에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아늑한 공간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자돈, 심지어는 육성 비옥사로 전입하는 30km 근처에 후기자돈한테도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성사 구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비옥사로 전입한 자돈들, 그 공간 너무나도 크죠. 크기도 크지만 낯설고 환경관리도 자기들한테 맞지가 않죠. 얼마 전까지 머물던 자돈사의 느낌을 아예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 자돈사에서처럼 느낌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휴식구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태는 보시는 예시 1, 예시 2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는데 농장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아마 적합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바닥이 보통 슬라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바닥에 고무 매트와 같은 재료로 슬락 구멍을 필히 막아 주시고요. 그 위에 보온등 등을 설치해 주면 간단히 조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 보시면 분만사의 예를 제가 하나 드러놨는데요. 바닥이 막혀 있고 위에 보온등이 켜져 있고, 물론 여기서는 바닥에 보온 온수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초기 이유자돈의 경우에는 이렇게 깔아주는 고무 매트나 평사 면적을 0.04제곱미터 투당 이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고무 매트를 제공할 경우에는 바람이 직접 형성되는 곳,
그리고 먹이나 배변 활동 등이 없는 곳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돈한테 이렇게 제공한 환경이 매트나 보온 구역을 제공한 게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반드시 제거하여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자돈의 경우 2에서 3주를 넘어가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차이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닥의 특징 외에는 없죠. 바닥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보온등이 있고, 그렇죠. 바닥이 다르죠. 하지만 바닥 다른 거 하나로 인해서 자돈의 겹침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만큼 닫혀진 바닥면, 즉 평사를 얘기하겠죠. 닫혀진 바닥면이 휴식구역으로 적합하며 슬랏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슬랏면에 보온등을 직접 켜주게 되면 피트 내에서 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보온등을 켜주는 그런 부분에서 피트 아래쪽에서 플라스틱 바닥 아래쪽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뭐 피트 환기라고 그러면은 뭐 공기를 바닥 아래쪽에서 슬러리 부근에서 빼내는 걸 피트 환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닥면 아래쪽에서 공기가 흐르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피트 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트 내에서 공기가 흐르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그게 이제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휴식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평사도 이 조건이 있어요. 평사는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완전 건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좌측에서 보시면은 바닥면이 완전 건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휴식 공간의 역할이 아닌 똥자리로 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건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조한 바닥에 휴식 구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만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이 자료에 대한 이해가 금방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돈방의 온도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못 가져갈 경우, 입식 후에도 못 가져갈 경우에는 휴식 구역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후 1일령 경우 1일부터 돈방의 온도가 보시는 것처럼 25도, 이후 14일경에는 23도, 여기까지도 돈방의 사육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휴식 구역만 있다면 사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돈방의 온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농장들이 대부분 원하는 온도만큼 돈방을 만들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휴식 구역의 활용도가 크다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에는 간략히 휴식 구역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장에 해당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 구역의 활용은 비단 자돈에뿐만 아니라 30km 근처의 후기 자돈이 비옥사나 육성사로 전입하는 경우 그럴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해준 휴식구역을 제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돼지들이 매트 등을 물어뜯거나 한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죠. 하지만 이때 보온등은 즉각 없애지 마시고 돈방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매트를 제거한다고 해서 보온등도 바로 제거하지 마시고요. 근데 슬랏 돈사의 경우 매트를 제거할 경우에 보온등의 높이를 기존보다는 좀 더 높여서 뭐 최소한 1.5m 정도 이상 바닥에서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슬러리 피트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무 바닥면 근처까지 내려주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식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휴식 구역을 위한 난방이 아닌 그 이후 단계,
사용하게 되는 돈방 난방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온등 컨트롤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농가들이 환기 컨트롤러의 설정 온도보다는 보온등의 설정 온도, 즉 보온등 컨트롤러의 설정 온도를 높게 가져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꼭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1도 정도 높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도, 3도 높게 설정해서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첫째, 설정 온도는 두 컨트롤러 모두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컨트롤러의 온도 센서도 같은 곳에 배치해 주시고요. 만일 같은 곳에 팬 컨트롤러, 보온등 컨트롤러의 온도 센서를 배치를 했는데도 두 개의 온도가 다르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컨트롤러는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를 보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꼭 제조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두 개의 컨트롤러의 온도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그렇게 꼭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정 온도를 27도로 내가 이 돈방의 설정 온도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보온등이 켜지는 시점은 1도 정도가 낮은 26도로 하시고요. 꺼지는 시점은 설정 온도보다 1도 정도 올라간 28도가 적합합니다. 설정 온도를 일령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하고 이러한 설정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더 쓰는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온도를 작게는 1도, 많게는 2, 3도 높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방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 환기 컨트롤러에 표시되는 온도를 보면 설정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방 내에 들어가 보면 자돈이 왠지 모르게 추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부에 바람이 많은 것 같고 훈기가 없고 이런 경우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또 이런 현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도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면 거의가 보온등 컨트롤러의 설정 온도가 환기 컨트롤러 설정 온도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기 컨트롤러에서는 27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보온등 컨트롤러는 28도 또는 29도 그 이상을 유지하려고 출력을 강하게 준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환기 컨트롤러는 환기량을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보온등 컨트롤러에서 계속 열원을 공급해서 온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즉 환기량이 증가되어서 컨트롤러에 표시되는 온도와는 상관없이 돈방 내에서는 과한기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돈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육안상으로 밖에서 볼 때는 난방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다 할 때 흔히 말하는 훈훈함, 아늑함 이런 게 없다면 이런 느낌이 없다면 혹시라도 난방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온등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기 컨트롤하고 보온등은 물리적인 거를 우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주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습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기나 열원의 과잉 공급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이제 하고 계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음으로 실내 습도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즘은 보면은 시중에 디지털 습도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양돈 농가에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 건습구 온도계를 좀 쓰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보기에 편하고 쓰시기에 편해서 디지털 습도계를 사용하시기는 합니다만은 디지털 습도계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사용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좀 크게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디지털 습도계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특히 돈산내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설입니다. 건습구 온도계 이제 습구 온도는 보시면 젖은 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온도계 아래쪽에 보면 끝부분이 동그랗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감싸고 있고 그 감싸고 있는 천이 이제 물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그 물이 이제 증발됨으로써 건구 온도 즉 천이 감싸고 있지 않은 온도계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 그리고 그 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습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공기의 흐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물의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기의 즉 물의 증발이 일어나려면 공기의 흐름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곳에 이거는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벽에 바짝 붙여서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그쪽에는 바람이 안 일어나는 공간이면은 사실은 건습구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돈산에서는 뭐 배기회내에서부터 2.5m 내지 3m 근처 뭐 그 정도 자리에 높이는 우리 육안상으로 확인하시기 좋게끔 1500에서 한 6, 700 사이 그 정도에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돈산의 적정 습도 범위가 보통 50에서 65% 정도로 다소 넓게 권장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는 자돈의 경우는 특히 겨울철 뭐 환절기 이럴 때에는 61%에서 65%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좁은 영역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대로 뭐 일령별로 설정 온도, 그다음에 보온등 컨트롤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돈방 내 습도 관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봐 드리겠는데요. 보온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기, 겨울에도 보온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뭐 환기량이 적은 경우가 아니고는 습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일령이 증가해서 더 이상의 보온등이 필요 없거나 열원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습도가 이제 올라가는 돈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실내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내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습도가 올라간다. 이럴 때는 주저없이 현재 환기량 자체가 우리 대지의 일령에 맞지 않는 최소 환기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기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돈의 경우에 이후 첫날부터 3주 정도 지난 시점까지 최소 환기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후 첫날 환기량이 1.5 CFM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3주 정도 지났을 때는 많아야 2 CFM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보온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뭐 보온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3주 입시 후에 3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환기 컨트롤러의 최저 환기량 값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기에 이 값보다도 약간만 줄여서 적용을 시키면 이후 첫날부터 적용이 가능한 거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주가 지난 시점이나 이후 첫날이나 최소 환기량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보온등을 사용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3주령 정도가 됐을 때 최소 환기량을 찾아낸다면 그거보다 약간만 줄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후 첫날부터 최소 환기량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상의 최저 환기량 값이
만약 25로 되어 있다면 2 내지 3 정도만 살짝 올려서 약 1시간 이후 돈방의 습도를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일 경우도 있겠죠. 내가 생각한 습도가 예를 들어서 65%인데 한 3 정도 올렸더니만 습도가 2% 이래 나왔다. 그러면 3 정도 더 올리지 말고 2나 1 정도 더 올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해서 원하는 습도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찾아낸 값은 컨트롤러 상에서 최저 한기량 값이 3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의 35 내지 40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최저 한기량 값은 25나 30을 놓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내셔야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러 상의 이제 숫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보통 25 내지 30에 두고 사용하시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환기량이 아니죠. 단지 현재 환풍기가 돌고 있는 상태를 숫자로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30이라고 표시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돌고 있는 팬 성능의 딱 30%가 배출이 되고 있다. 환기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모든 제품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품들은 특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기 컨트롤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한 팬의 조합 같은 경우에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고 팬 출력이 올라가는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1차 함수적인 직선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온도 변화, 즉 온도 변화가 1도 처음에 설정 온도보다 1도, 2도 올라갈 때는 출력이 좀 이렇게 둔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3도, 4도 이렇게 온도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출력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더 급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되도록 모터와 컨트롤러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환기 컨트롤러의 표시값을 30에서 40 올렸다고 40으로 10 올렸다고 해서 풍량이 10% 증가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라는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적정 습도를 겨울철, 특히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적정 습도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환기량을 작은 부분이지만 2 내지 3 아니면 4 얼마 정도 올렸을 때 이런 최소 환기량 증가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돈사의 형태하고 단열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꼭 자동에서뿐만 아니고 어떠한 일령에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보온등이나 난방기구를 얼마간 더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kg가 넘어서 육성사에 있는 대지라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실내 온도나 습도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온등을 적절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동사의 온도, 습도 관리를 위한 순차적인 방법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겨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서 과하지 않은 환기량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습도가 높다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입식 시에 건조한 바닥을 유지하면서 보온구역을 마련해 주신다면 특히 자동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성 구간 30km 이후의 육성 구간도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시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보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글을 참고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들이 또 자기의 마음에 맞는 글을 쓰게 되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또 참고도 하면서 자기 안목을 넓혀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림 세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현업에서 전문가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리다, 다른 사람이 그립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나름대로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그러시면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문의를 하여 주시면 제가 성실히 좀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